신기를 발휘한다 2편. 이것에 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 신기를 발휘할 줄 알게 되면 인생에 두려운 게 없겠죠. 뭐든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제 경험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몇 년 전에 제가 처음에 EFT하고 화관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원래 직업이 뭐 교사나 교수가 아니었고 강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의사였지. 그래서 뭐 대중 강의 경험도 전혀 없었고 교수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내가 화관과 EFT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뭐 내가 강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감으로 강의를 시작하긴 했는데 자꾸 나 자신이 의식되어서 이제 어색함과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EFT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서 강의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의 중간에 갑자기 몸에서 긴장감과 어색함이 확 사라지면서 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나의 강의를 듣는 청중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사라지고 마치 목소리만 있는 것처럼 몸이 안 느껴진 거죠. 망한 상태에 들어간 거죠. 망한 상태에 들어가면서 내 몸이 있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내 몸이 사라진 느낌이 들면서 내 목소리만 그냥 싹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바로 망한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강의하면 어땠느냐, 청중이 한 무리로 막 멀리 보였고 나 자신만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만 크게 느껴지고 청중도 멀리 보였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청중들의 얼굴만 뚜렷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청중이 그냥 꼭 멀리 떨어져서 한 무리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라지고 망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 참석한 수십 명의 얼굴이 하나씩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중들의 반응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청중의 반응에 자연스럽게 대응하게 되고 그래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청중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이후로는 강의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반응을 읽고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강의하는 게 거실에서 아내와 대화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강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 뭐 할 일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뭐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300명이 있든 뭐 수백 명까지 해봤는데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 망할 상태였다는 걸 이제 장자를 읽으면서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갔구나. 근데 결국 EFT 많이 해서 된 거죠. 여러분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EFT 많이 하시다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의 경험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신기를 발휘하는 직관과 통찰이 갑작스럽게 벼락치듯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재수도 아닌 삼수까지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재수까지 하는데도 항상 수학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이해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과 수학의 맨 뒷부분인 확률과 통계는 너무 어려운 데다가 선생님들도 잘 건너뛰죠. 여기 한 문제 딱 나오니까 찍어서 맞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다른 애들도 그것까지 공부하느니 다 찍어서 대충 맞추는 형편이었죠. 근데 저는 완벽주의자라서 이거 어떻게 찍어서 맞추냐 다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 만점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했죠. 그런 생각했는데도 항상 수학은 난해하고 애매했죠. 그래서 만점은 받아야 되겠고 다 맞춰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도 이제 속을 썩이고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를 갈면서 다짐했죠. 이놈의 수학을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뜬다. 만약 이해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책 다 외워서라도 만점 받는다. 다 해낸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전국 수학책을 다 보겠어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아직 뭐 가스물 넘어서 팔팔할 때니까 뭐 할 테면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오기가 항상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심을 해서인지 하여튼 수학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책을 다 봐서라도 만점 받겠다는데 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수학에 이제 미쳐 있던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빠져 있었고, 재수하는 내내 성과는 별로 없었지만 이제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한 얘기인데 포기하는 이 죽는다. 예.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포기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거든요. 저한테는. 포기하는 이 죽는다. 영어로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Rather die than kneel down. 무릎 꿇으니 차라리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일기장에 많이 썼는데, 하여튼 이제 수학에서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제 다시 삼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온갖 참담함과 좌절감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했던 생각이 이거죠.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예. 어차피 이 싸움은 네가 죽거나 수학이 나한테 무릎 꿇거나 둘 중 하나다.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러면서 이제 또 들러붙었죠. 그렇게 이제 뭐 수학과 이제 대판 싸움을 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젊은 날의 오기로. 그러던 어느 날 시립도서관에, 부산에 구덕도서관이라고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여기 메타세카이아 나무가 수십 년생 된 나무가 있는데 아주 세카이아 향도 좋고 좋습니다. 그 안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중이었죠. 근데 그때가 2월이라서 아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또 숲이니까 공기가 더 차죠. 그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도서관 입구에 쭉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참 영롱하다. 참 반짝반짝거린다. 라고 느끼면서 계단을 올라서는데 숲속의 찬바람이 머리를 스치면서 갑자기 내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았다. 저는 이 느낌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이제 알았다. 갑자기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제 알았다.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이 느낌, 이 소리가 팍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알게 되었다. 항상 들고 다니던 입시 문제집을 펼쳐보았습니다. 오호, 이럴 수가. 그동안 못 풀어서 표시해둔 문제들이 보자마자 연습장에 쓰지도 않았는데 드스득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때 제가 공부하던 1989년도, 91년도, 89, 90, 91년도 당시에는 일본 입시 수학 문제집이 이제 푸는 애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 일본 입시 수학 문제는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거의 다 푼 겁니다. 심지어 최악의 악명을 가진 도쿄대, 동경대죠. 수학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뭐 마치 화두를 깨친 스님 같았습니다. 참고로 일본 입시 수학 문제는 뭐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문제가 한 3개에서 5개 나옵니다. 다 주관식입니다. 그걸 수식도 없습니다. 수식을 제시하고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현상 같은 것을 말로 쭉 설명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느 날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정규 분포에 따른다고 한다. 그럴 때 갑돌이가 복권을 하루에 2개씩 사면 당첨될 확률은 얼마이냐. 한 번 당첨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일 것 같으냐.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쭉 풀어놔요. 그럼 그 수식을 자기가 찾아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죠. 그래서 그 문제 딸랑 3개에서 5개 내고 그걸로 이제 하는 건데, 그 동경대
문제까지 풀었죠. 그 동경대 치대까지 풀었고 동경대 거는 반 정도 푼 것 같아요. 반 정도 푼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도 90% 이상 푼 거니까 조금 더 하면 다 풀겠는데 그 학력고사 본데 일본 본고사 문제까지 다 볼 필요는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풀었죠. 하여튼 그 이후부터 이제 저는 수학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뭐 수학 정석은 이제 저리 가라 했죠. 수학 정석은 제가 뭐 그 외다시피 봤었는데 수학 정석 실력 원투 다 봤는데 그거 다 보고 다 풀었고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는 일본 본고사 빼고는 내가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할 거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함께 공부하던 서울대 반 애들도 나만큼 수학 잘하는 애가 없었으니까 게다가 뭐 내가 못 푸는 문제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드디어 이제 수학의 달인이 된 거죠. 수학의 도 같은 거죠. 근데 뭐 누구도 내가 달인이라고 알아주지는 않았죠. 왜냐면 혼자서 뭐 한 거니고 이거 어디 가서 난 수학의 도 같았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그러고 말았죠. 근데 목숨 걸고 해낸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고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2살인가 1살인가 터진 건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직관과 통찰이 크게 한번 터지자 이후에 영어, 철학, 한의학, 한학 무엇을 공부하든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때가 되면 뭔가 터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실제로도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것을 공부하고 경험하든 간에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항상 전체를 보는 통찰과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직관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직관과 통찰이 워낙 수시로 생겨서 별로 신기하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이제 완전한 망화 상태에서 신기가 발휘된 순간인데 참 신기하죠. 저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 판단을 버리면 어느 순간 이 무의식에서 무의식의 정보 창고로 팍 열립니다. 그럼 저절로 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대한 자세한 설명은 뭐 시간 관계상 너무 철학적으로 들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 인간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되면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를 확 빨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또 신기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발명가들 이런 사람들 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뭐 일단 더 중요한 오늘 준비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나면 뭐 하고 안 되면 못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금 신기를 발휘한다는 결국 몰입인데 이 몰입과 관련해서 뭐 많은 분도 아실 겁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뭐 이런 제목도 있고 몰입의 즐거움 이런 책도 있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많이 팔렸죠. 수십만 권 팔렸는데 그 몰입의 방법과 상태가 지금 장자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몰입이라는 책은 몰랐고 장자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에 대해서만 30년 이상 연구한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더라고요. 강의하는 거 제가 봤는데 그래서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연구한 몰입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칙센트 미하이 강의를 들었는데 테드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명사들 초청해서 강의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칙센트 미하이 교수 강의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왔는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몰입이란 거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제 발표한 강의에서 어느 작곡가가 몰입 상태에 대해서 표현한 느낌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내가 있다는 느낌이 사라져요. 여러 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 손이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이 모든 일이 나와 관련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환희의 상태로 앉아서 보다 보면 음악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이게 이제 즉흥 연주하고 작곡할 때의 상황을 표현한 건데, 제가 그 재즈 연주자 즉흥 연주하는 거 보니까 막 신기가 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바바박 하는데 생각할 틈도 없고, 왜냐면 음악이 워낙 빨리 나오니까 그냥 저절로 음악이 막 나와요. 그 상태가 몰입이거든요. 그 상태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유명한 시인이 자기가 시가 나올 때 몰입해서 시가 나올 때 또 순간을 설명한 건데, 이것도 칙센트 미야이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한 허공에 떠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저 다가가서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열고 나를 그 속으로 빠뜨리면 돼요. 억지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 플로우라고 표현하는데 몰입을 억지로 하지 않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린다. 내가 있는 줄 모르겠다. 내가 사라진다. 그냥 저절로 나온다. 저절로 된다. 내가 사라진다. 저절로 된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몰입 상태.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선수가 자기가 경기할 때, 피겨할 때 어떤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또 설명한 겁니다. 이것도 칙센트 미야이 교수 강의에 나오는 걸 제가 적어온 겁니다. 마치 내 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순조롭고 느낌도 모두 좋고 마치 뿅 가는 것처럼 영원히 이 상태로 있고 싶고 멈추고 싶지 않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가요. 마치 자동 항법 장치로 가는 비행기처럼 생각이 필요 없어요. 음악을 듣고 있지만 듣고 있다는 의식이 들지 않아요.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이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듣고 있는데 듣고 있다는 의식이 들지 않고 저절로 자동으로 싹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다. 이게 일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제가 몰입 상태에 빠졌을 때 내가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그냥 안에 어떤 커다란 하나가 되는 느낌. 이 일체감. 그 다음에 성각 육존부에서 바위 새길 때 새기는 석공도 바위도 그리고 심지어 그걸 새겨진 걸 보는 나도 그 상태의 하나가 되는 일체감. 이 바로 일체감, 하나가 되는 느낌. 요게 또 몰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칙센트 미야이 교수가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서 몰입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했는데 몰입 상태가 어떤 느낌이 나는 건지 그게 지금 제가 읽었던 그 장자의 그 신기를 발휘한 상태, 망화 상태하고 꼭 일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행위에 완전히 집중한다. 두 번째, 황홀감이 든다. 현실을 초월한 것 같다. 황홀감이 들면서 현실을 초월한 것 같다. 세 번째, 내적인 명료함이 든다. 그러니까 일어난 행위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모든 걸 저절로 알게 된다. 제가 수학 풀면서 알겠다 하면서 저절로 싹 알게 되는 거, 이게 내적 명료함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느낌이 들면서 저절로 다 하게 된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이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전지전능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내적 평화와 일체감.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나를 잊고 그 상황과 그 대상과 그저 하나가 되어서 저절로 움직인다. 마치 전체의 일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내적 평화와 일체감. 6번째, 시간관념을 잊는다. 오직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망화가 되면 시간과 공간은 저절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서 느껴집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고. 이 이제 변성의식 상태죠. 그 다음 7번째, 이 경험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 몰입이 왜 필요하냐? 몰입은 종교적 경험하고 상통합니다. 몰입은 어떻게 보면 마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이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 서편제에 보면은 아주 멋진 대사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유봉이죠. 유봉이가 이제 아들한테 판소리 가르치는데
이 따위 밥도 못 먹는 거 왜 가르치냐면서 아들이 반항하죠. 왜냐하면 뭐 밥도 못 먹으면서 판소리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하죠. 야 이놈아, 득음을 하면 왕후장상보다 좋은 것이요. 예, 바로 이겁니다. 플로우가 되면은 왕후장상,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어떤 것을 외부적으로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해도 플로우, 몰입 상태에 빠져서 그 경험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몰입은 인간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고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맛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한번 이걸 맛들이고 나니까 이걸 느끼는 재미로 삽니다. 그래서 몰입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몰입 상태에 빠진 사람은 뭘 해도 다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천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재가 되는 가장 큰 비결은 몰입하는 겁니다. 망화하는 겁니다. 망화가 하고 몰입해서 신기를 발휘하게 된 거. 그래서 뭐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시면 망화, 몰입, 신기, 자 이게 핵심 요소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화의 상태로 들어가느냐? 첫째, 대상에 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긴장과 의무감과 두려움을 모두 버리십시오.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안달하지도 말고 상가벌에 마음 졸이지도 마십시오. 둘째, 즐기는 겁니다. 즐기고 즐겁게 하지 않으면 몰입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부심도 버리십시오. 너무 잘하게 되면 자부심이 생기는데 그것도 버리십시오. 자부심이 생기면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자세.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에서 수를 닦고 도를 추구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온갖 달인이 다 나오죠. 떡썰기, 박스 적기, 빵 만들기, 물건 쌓기. 근데 이 달인이라는 말 자체가 장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술과 도에는 크고 작음도 귀천도 없습니다. 예. 술을 통해 마음을 닦고 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술이든 닦다 보면 도도 없고 삶의 지혜도 없습니다. 제가 수학을 연마해서 삶의 한 도를 터득했듯이 애청자 여러분들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각자가 필요한 수를 연마해서 도를 터득하다 보면 삶까지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술의 달인이 삶의 달인이 됩니다. 삶의 달인이 바로 도인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술을 열심히 닦아서 술에서 도로 가십시오. 도에서 삶을 완성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망화 상태가 되느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화건이 이겁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느긋하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화건을 하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더 망화 상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즐겁게, 눈썹, 재미있게, 눈가, 느긋하게, 눈밑,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코밑, 되는 만큼, 되는 대로, 턱,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대로, 쇄골, 즐겁게, 재미있게, 옆구리, 느긋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머리, 되는 만큼, 되는 대로, 눈썹,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대로, 눈가, 하면 다 된다. 눈 밑에, 더 잘 된다. 코 밑, 모두 된다. 턱, 즐겁게, 재미있게, 쇄골, 느긋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옆구리, 되는 만큼,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다 된다. 더 잘 된다. 모두 다 된다.